자, 안녕하세요. 이주환 교수입니다. 자, 인허가 완결판에 대한 내용, 구체적인 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조사했던 용인시에 대한 특정 지역에 대한 얘기고요. 보고서 보면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좋은 직원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활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은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좋은 직원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점이 아쉽네요. 자, 용인시 생산관리지역에 대한 개발 인허가 사전조사서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조사 대상에 대한 현황사진 보여드리고 물건의 기본적 설명, 토지용계획 확인의 전답비용, 유관기간 조사 내용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아주 평평하게 잘 닦아진 그런 전답과수원의 모습이 있습니다. 조성토지에 보면 여러가지로 해서 곡식도 심고 농지라는 게 보일 겁니다. 일부는 임야도 있네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목은 전답과수원으로 면적이 1만 제곱 이상이 되죠.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처음에 볼 때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 생산관리지역 20%, 용적률 80%, 단독주택 조성지를 만들기 위한 개발행위 사선조사 되어 있는데 여러 개의 내용을 모아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 및 확인사항 시청에서 보면 이제 보세요. 조목조목 나눠지고 있죠. 균형발전가의 주택단지 조성사업 1만 미터제곱 이상의 넓은 땅을 전원주택지로 개발하려면 이 경우는 균형발전가의 주택단지 조성사업 그 주택법의 주택대지 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경우니까 요거는 균형발전가에서 하고 있구나. 그럼 모든 시가 균형발전가 이러면 안 됩니다. 용인시는 균형발전사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담당 주무관의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쭉 적어놨고 내용 주택단지 조성사업 시의 조건 등을 얘기해놨는데 상하수도가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택단지가 조성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당해 도로, 농도, 301번 도로 진입로 이용으로 개발행위 가능 것으로 판단된다. 원칙의 진입도로는 도시객설도로 또는 농어촌 도로 정비법상의 D도 등. 근데 농도는 안 된다는 얘기고, 이제 조건 등에 대한 얘기가 상하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도로에 대한 조건으로 제법 큰 도로가 있으니까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상수와 하수가 없는 지역이라면 결국은 상수나 하수를 끌어오는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은 당초 17% 주택단지 조성사업 신청 후 주택수를 19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집을 만들 때 17개 넣었다 필요하면 19개도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이 얘기는 뭐냐면 부지가 1만 미터제곱 이상이니까 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균형발전가에 몰랐던 게 아니라 물어보니까 민원실에서 요거는 균형발전가로 가라 해서 거기에 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 조건을 확인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중개를 할 때 양평 같은 데서 전원단지를 만들겠다 이러면 일정 세대수를 얘기해서 그 세대수 조건에 맞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대지동 사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개발행위로 갈 것인가, 이걸 맞춰봐야 돼요. 지금 이 얘기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제 수업을 꼭 들어주세요. 일정 면적이 넘어가면 주택법으로 넘어가야 되고 일정 세대가 넘어가면 주택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세대나 면적이 안 될 때는 개발행위나 건축법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만 미터제곱 이상의 집을 지으려는 단지 조성은 반드시 주택법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얘기를 균형발전가에서 하더라. 그쪽에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확인해 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주택가로 딱 가니까 담당 주무관이 얘기했습니다. 주택 29호까지는 사업계획 승인 없어도 된다. 그러나 1만 미터제곱 이상 개발행위 시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을 받아야 된다. 주택 25 이상은 건설사업 등록 의무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이 보고서에 대한 내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중개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모르면 안 되는 이유가
땅을 가지고 대지종 사업을 하겠다 또는 주택법 적용 대상의 건축행위를 하겠다면은 주택법 적용으로 가면 아주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기다 집 짓는 게 29세대는 안 되니까 사업계획 승인 없이도 그냥 건축법으로 지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고, 다만 땅 면적이 1만 제곱 이상이 넘어가 버려. 3,000평이 넘어가니까 대지종 사업계획 승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지종 사업계획을 위해서 균형발전과에서 물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은 그러면 대지종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어떤 조건이냐? 여기 나오는 상하수도가 있어야 된다. 도로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다음은 여기 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흔들렸죠? 예. 토지정보과 지적과에 가서 보니까 시청 지적과 당해개발 및 지적 분할에 대한 연계는 없음. 그래서 지적과에는 연결이 없다 얘기를 한 건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 토지 분할에 대해서 일정 조건을 또 줬다면 그때는 토지정보과 지적과에 가서 보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분할할 때는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된다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제주도 같은 데 특히 심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일단 용인시는 그 당시에 지적 분할에 대한 인허가는 특별히 없다. 그냥 당해개발 지적 분할에 대한 연계 없다. 그래서 이게 넘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러분 전답과 수원이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에 가서 농도에 대한 얘기를 물어봐야 돼요. 농지에 대한 얘기를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농도가 있다는 얘기죠. 농도에 대해서 내용을 물어보니까 농도 점용허가, 농도 폐지로 인한 사용허가, 매수 여부 등 현재 국유도로 점용허가 허가 불가능 여부의 조사 내용임. 1안 종전 점용허가자 승낙을 받아 점용료 안분하여 납부 사용 가능하다. 2안 별도 개별 신청하여 점용허가 가능하다. 그래서 농도 점용허가에 대한 얘기가 기존 농도가 있으면 농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중개하거나 투자하는 땅이 농도를 물고 있다면 농도에 대해서는 누가 점용허가 받았다면 점용허가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그래서 일정 동의가 필요한가 승낙이 필요한가 봐야 되고, 그런 내용이 안 될 때는 별도 개별층에서 점용허가 별도로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농도가 있다면 농도의 폐지 여부, 농도 폐지 신청이 가능하면 신청이 수료될 경우 한국자산관리로 이관되고 본관에서 매도가가 결정되면 매수 청구 가능하다. 그래서 농도를 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농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다음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보면 이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민원과가 따로 있고, 그리고 건축허가 민원과 밑에 이과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분할에 대한 얘기가 또 따로 있고 나와지는데, 분할에 대한 얘기, 현 상태 매도 시에 분할은 가능하되 내 필지로 분할허가 가능하다. 도로 접한 토지 매진 시 소필지 분할의 순차적 매도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행위허가, 토지 분할에 대한 내용이 일부가 우리가 조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 결과만 볼 게 아니라, 그럼 용인시에는 토지 분할할 때 어떤 기준을 해주는가, 용인시 토지 개발행위허가 그런 분할 기준에 대해서 보면 그 기준에 따라 보니까 우리가 자르려고 하는 내 필지로 분할 가능하고, 도로 접한 토지 매도 시는 소필지 분할의 순차 매도도 가능하다. 그래서 도로에 접한 것들은 작게 잘라서 순차적으로 매도 가능하다 얘기가 나온 거죠. 자, 다음은 산지 전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농지와 산지 전용 나오는데, 여기서도 여러분 보시면 상담자 이제 누구누구에서 산지 전용, 농지 전용에서 나오는데, 임야 농지 개발행위의 조건, 임야의 경사도는 25도 이상이 넘어가면 너무 경사가 졌다고 해서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다행히 여기는 25도가 없었고요. 지목이 임야, 개발행위 시 사실상 통행도로로 개설되었을 경우 산지 전용이 가능하다. 단 농지원부 발급에 의한 사실상 농지의 경우도 지목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농지원부가 있다 하더라도 임야에 대해서는 지목이 임야면 임야의 산지 전용이 맞아야 되는 거고, 통행도로 개설 후 도로 사용 시 조건 나오는데, 도로 사용 승낙음으로도 개발행위 가능하다. 그 다음은 비도시적이므로 가능하다. 자,
농지전용 부담금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30%, 산지전용비는 대체살림 조성비의 일정 내용에 대해서 얼마 나오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좀 우선 정리했고요. 다음은 건설도로가 방제침해 지하수 상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각 필지에 관정을 묻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한 개간만 묻는 것을 좀 권장한다. 왜냐하면 여러 개 물으면 이 수압이나 물의 부족 문제가 있으니까. 단 본인 토지의 개발이 여러 채 이루어질 거면 건축물에 따라 거리 제한이 있다. 즉 관정을 묻을 때는 50에서 100m 거리 이렇게 해서 벌어져서 묻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관정을 묻었는데 바로 옆에 땅은 너무 가까우면 토지가 개발이 여러 차례 본인거에 나눌 때는 건축물에 따라서 거리 제한이 있어서 조금 이격시가 되어서 관정을 묻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가 하천팀에 물어보니까, 자 우리 보는 것처럼 정화 처리 제외 구역이니까 현황 구가 없는 경우 축구 우수관을 이용해서 가능하다. 정수한 물을 정화조에서 내보내는 건데, 개발부지 성토 등 구배 경사도에 따라 성토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조금 한쪽이 올랐으면 구배가 안 맞으니까 이런 데는 조금 더 높여야 되는 거죠. 낮은 쪽을 높여야지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르니까. 건물축물 정화조의 측구 구호로 이동되는 유소를 말한다 해서 구배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고, 본 토지는 측구로 뺄 수 있는 여지는 있더라. 우수량에 따라 오수관정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한 여부 완전 배제 불가능하다. 근데 그 우수량에 따라서 오수관정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관정의 크기가 두꺼워질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제한될지 모른다는 건 완전 배제가 불가능하고, 단 현재 문의한 5채, 20채 개발 행위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액수가 적으니까 그 다음에 공연환경과에 보면 이미석 팀장님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지역 대상에서 생성관리지역은 7,500m 이상이니까 여기는 1만을 개발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계획관이 1만 이상 이렇게 되겠다는 것도 기억하고, 그래서 분할 매도율이나 1만 제곱 되지 않을 경우 주택법에 정한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도 개발 행위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분할 매도에서 한다면 인허가를 받는 부분이 한꺼번에 1만 매도가 안 되니까 주택법 없이 그냥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허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현업을 하게 되면 또는 중개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해서 인허가에 대한 아주 복잡한 여러 개의 내용들을 따져봐야 돼요. 물론 이거는 이 토지에 관련된 것 가지고 내가 뭐 조사라고 해서 조사 보고서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서 이제 이걸로 끝나지만 막상 여러분이 받게 되는 이거 외에도 여러 개의 내용들이 막 복합적으로 나오게 되면 복합적으로 나오게 된 내용의 개별적인 얘기를 다 따져봐서 개발 가능 여부에 대한 진단 여부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 보고서에 대했다는 얘기를 제가 좀 설명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말고도 이제 뭐 토지에 대해서 조사할 거 상당히 많은데, 구체적으로 그런 조사에 대한 사례들은 제가 별도의 강의를 구성해서 이제 정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정규 강의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주환 교수입니다. 평택시 고덕면에 있는 경매 나온 땅에 대해서 인허가를 조사한 내용 학습 자료를 보겠습니다. 일단 인허가 완결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익한 자료가 많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택시 고덕면 토지 경매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지 개발 분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 땅이 어디 나왔다 이런 민법적 개념과 입지론에 대한 얘기는 좀 빼고 넘어갈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땅이 경매 나왔는데, 이 토지에 대한 토지 목록 조서고 그 앞에가 고덕 국제 신도시로서 삼성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 개발행위와 관련 사항과
건축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여지, 진입도로 확보 여지, 국어점용허가 관련사항, 공장용지 개발 여지, 농지증 필요 여부 확인, 선순위 임차인 관련사항, 법인 소유 비삼용 토지 해당 여부 나오는데, 자, 먼저 이 땅에 대해서 개발행위와 관련 이 경매를 받은 땅은 이미 개발행위 허가가 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보는 것처럼 몇 번째 창고 용지로 건축허가 준공이 완료되어 있다. 몇 번째 야적장 부지로 허가 완료됐는데 준공이 얼마 났고 미준공은 3m가 났다. 미준공 면적은 수허가권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준공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인허가 완결판 경매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수업을 왜 듣나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요 토지가 있다면 이쪽은 인허가가 이미 났는데 공부 정리가 안 돼서 임야인 것 뿐이고, 밑에는 개발행위가 산지전용허가 났는데 허가 나고 개발 준공도 끝났는데 준공을 내려고 보니까 면적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지적 불합 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얘기에 따라 4m 대에서는 다시 내라 해서 4m는 준공을 넣고 있는 건데, 이게 미준공되고 있다 보니까 경매 넘어갔을 때 요거는 그냥 넘어가지만 요거는 어때요? 4m에 대한 면적을 다시 준공 내야지만 전체 준공이 떨어져요. 준공이 떨어져야 야적장으로 쓰죠. 안 그러니까 임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임야로 돼 있는 이런 땅을 여러분이 쓸 때는 임야를 사고 앉잖아요. 개발을 해야 되는데 기존 인허가가 있으니까 개발행위가 안 납니다. 인허가를 우리가 승계해서 산다 하더라도 4m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권자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건축허가 관련해서 보니까 위에 있는 번지는 참고로 건축허가 준공까지 떨어졌으니까 인허가가 없는 거예요. 허가나고 준공까지 떨어지니까 이 땅은 뭐다? 그냥 이제 지목은 임야지만 공부 정리해서 임야가 아닌 창고용지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국리 30의 4번지는 야적장이니까 건축허가는 필요 없다. 방충리 398의 3, 398의 5번지는 단독주의 소매적으로 건축허가 준공이 완료됐다. 산지전용 관련해서 30의 1에 40대 6번지 두 개는 창고로 돼서 일부러 농지전용허가가 완료됐고, 국립 32-4번지는 지목이 임야지만 현황이 농지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 8061m 준공받고 몇 개월을 추가로 4m가 인허가를 더 받았다. 그 다음에 389의 9, 389의 5번지는 전용허가 완료됐다. 이런 식으로 건축허가 산지전용 받은 걸 조사하는 거죠. 공장으로 개발 여지, 용도지역상 창고, 야적장 등을 공장 개발하는 것은 문제없다. 각종 업종, 진입도로 등에서는 별개로 살펴봐야 된다. 결국은 인허가 완결편에 힌트가 여기 있죠. 그냥 물어보니까 이쪽에서는 공장 등 개발하는 건 문제없다로 끝나면 이제 여러분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머지 물어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가능 업종이나 진입도로 등에 대한 건 별개로 니들이 살펴봐라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부서만 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은 저수지와 유화거리, 여기에 국말지 저수지가 있는데 공장일 경우는 유화거리 따지는데 제조장이나 다른 것들은 용도는 관계없다. 저수지의 유화거리가 2km 넘으면 공장 개발 가능하다. 그러니까 농업용 저수지가 있다면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22조에 따라서 물이 유화거리로 흘러나가는 거리 이내에 계획관리적에는 일정 2km 이내에 이게 들어오면 폐기물 폐수 배출설이 안 되니까 공장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 효덕지와 국말지 저수지가 있어서 여기 근처는 공장 개발할 땐 저수지에 대한 걸 따져보니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본 수업을 들으면 이 정도는 다 따져요. 이거는 수많은 정보 데이터 중에서 딱딱 필요한 걸 찍어서 질문한 답변서 보고서고 여기에 안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은 훈련이 됐으니까 그것만 답변 쓴 게 아니라 나머지를 물어보니까 공무원이 그런 거는 별도로 알아봐라. 별개의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온 내용들이죠. 자, 다음은 진입도로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평택지사 김정자 과장, 국리산 25번지 국어, 이 국어가 있다면 휴네코가 목적의 사용승인 받았으면 본건 지임상 시에 휴네코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국어는 주인이 누구냐? 농어촌공사인데, 근데 이런 국어를 도로 모양으로 바꾼 게 휴네코라는 회사예요. 이런 휴네코가 회사를 만들면서 국어 조명을 받아서 도로 모양으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때는 그 사람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이쪽 편은 방충리 382 5번지는 이연호가 목적의 사용승인 받았으면 본권 지임업으로 사용시 원칙적으로 이연호 동의 받아야 되는데 부득이하면 농어촌공사에 방문해서 따져보자. 그래서
국유지 도로 이용 시 개발 면적에 따른 도로법 확인을 필요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직원한테 지시를 했죠. 개발행위 면적이 커지면 도로도 커져야 되니까 이 도로폭이 지금 국어 형태의 도로폭으로 인정해서 폭이 좀 작으니까 이런 도로, 국유도로, 경매 포함된 도로 방충 389번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본 게 보고 임차인 대항력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 경매에서 중요한 거니까요 보는 거고 인허가 완결편에서 중요한 게 뭐냐 경매로 받은 땅이 인허가 받은 땅이라면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미납 처리가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농지부담금은 전액 납부했고 개발부담금은 아직까지 미납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억 9,567만 1,510원 개발부담금 후불제거든요. 후불제 비용은 내가 납부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잘못하면 독박 쓸 수 있으니까 공법경매 상한원 들으신 분들은 그 얘기 들었을 겁니다. 개발중의 부지 경매로 받으면 이런 부담금 납부를 어떻게 내느냐 안 내느냐 본인에게 귀속되느냐 안 되느냐 잘 따져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거에 대한 얘기 금액이 얼마인가 확인하고 이거에 대해서 납부를 우리가 하느냐 종전 사람이 하느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본 강의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건은 이제 저희가 경매를 받아도 납부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왜 그런가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본 강의 꼭 시청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비사업용 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임야나 전답이면 비사업용이지만 이게 창고를 짓다면 사업용 토지죠. 야적장을 하겠다면 여기 하필하면 사업용 토지가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니까 여러분 인허가 완결파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응용되는 나머지 것들이 해결이 돼요. 이거 인허가 받아서 완결지어서 개발을 해버리면 좋은 거는 개발이 완료돼서 가치가 올랐다도 되지만 비사업용 토지가 되느냐 아니면 사업용 토지가 되느냐 이런 복잡한 경우의 변수도 다시 한번 저희가 조사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프로급들에 대한 얘기들이죠. 자, 보시면서도 잘은 모르지만 뭔가 확실히 있어 보인다 이 느낌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자,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 조건은 저희가 적어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고 인근의 시세에 대한 걸 저희가 조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당에 경매 나온 땅이 있고 요게 고도 국제신도시에 삼성전자가 들어온 땅들이죠. 그럼 인근에 팔린 것들이 막 250, 190, 150을 팔렸고 이 시세에 대한 거를 저희가 조사한 것들을 쭉 적어놓고 있고 수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하면 얼마 남을까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적어놨고 조사자 의견 고속도로 인접에 있어서 공장 개발하면 광고효과도 뛰어난다. 삼성전자 들어오니까 땅값 많이 뛸 것이다.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해서 조사한 자료를 봤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두 개의 사례를 보여드렸어요. 하나는 일반 내가 좀 갖고 있는 땅이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사 자료를 본 거고 하나는 우리가 경매로 받기 위한 땅에 대한 내용을 본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얘기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이 있다면 이 땅을 왜 이런 거 정해놨느냐 개발하려 때 행위 제한 때문에요. 그러면 개발받을 때 인허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무적 얘기로 저희가 명료한 조사 자료를 한 거니까요. 본 수업 꼭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